반갑습니다. 김용민입니다. 이 영상은 조금 늦게 전하는 명절 특집입니다. 명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. 준비한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. 내 인생 이렇게 만든 사람들. 우리 인생에 가끔 기적이 일어납니다. 저도 돌아보면 그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? 야, 신기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그때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. 저는 참 신세를 많이 지고 살았어요. 어렸을 때도 친척 집에서 지낸 적도 많고 지금도 돌아보면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신세진 기억이 납니다. 부끄럽지만 제가 그거 다 기억도 못하고 보답도 못하고 사는데요. 몇 가지 일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오늘은 저에게 기적으로 기억되는 그 몇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 못하고 검정고시를 하면서 알바를 했거든요. 전반적으로 독학을 하면서 검정고시 학원에 다닌 적도 있는데요. 그때 검정고시 학원 옆자리에 있던 형이 신문 배달하면서 고학하는 형이었는데 그 형이 신문 배달 한 달 월급을 다 쏟아부어서 저한테 기타를 사줬습니다. 제가 그걸로 음악하다가 실용음악과 가죠. 그게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. 그렇게 대학을 가고 제가 어떤 꿈을 꾸냐면 음악, 연기, 공연, 뮤지컬, 축제, 문화 전반적으로 경험을 최대한 쌓고 당시에 핫했던 송승환 대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. 공연, 방송 다 섭렵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송 쪽으로 접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.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. 물어볼 사람도 없고. 그때 제가 고작 생각해낸 묘안이 폭소클럽 방청권을 신청해서 방송국에 간 다음에 녹화 중간에 대기실에 쳐들어가서 환희진이 선배를 만나자. 그분들이 기타 치면서 성대모사 하는 분들이었거든요. 근데 저도 기타를 치면서 성대모사 하는 걸 좋아해서 그분들은 나를 만나줄 것 같은 거야. 근데 방청권을 신청하자마자 당첨이 돼서 그거 들고 녹화장 가서 녹화 중간에 대기실에 쳐들어가서 진짜 만났어요. 그게 제 첫 연예인 인맥입니다. 그리고 그 해에 그 형들 도움으로 데뷔를 했어요. 그게 제가 기억하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. 그렇게 코미디를 시작을 하고 나니까 개그 콘서트 가고 싶더라고요.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저한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. 개콘 준비에 집중을 하기에 생계 부담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반 정도는 포기했죠. 원대한 꿈을 꿨지만 여기까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그때 제가 기타 레슨을 나가던 곳이 있었어요. 집으로 찾아가는 개인 레슨이었습니다. 그 동생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데 방학 동안에 들어와서 저한테 기타를 배운 거죠. 근데 그 친구가 또 너무 착했고 뭔가 유머 코드가 맞아가지고 레슨 갈 때마다 막 잡담하고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. 근데 방학 끝나고 그 친구가 캐나다로 가고 저도 이제 레슨이 끝났죠. 근데 그 어머님 아버님께서 대뜸 너 여기서 살아. 아무 이유 없이 아들처럼 뒷바라지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갑자기 생활 문제가 해결되면서 뒷바라지 받으면서 개콘까지 가죠.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숙식 해결을 위한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. 그래서 발음, 스피치를 집중적으로 파고요. 10kg를 찌워서 지금 체중을 만들었어요. 그때 좀 보기 좀 안 좋았거든요. 제가 발음 문제가 좀 심각했는데 그 고질적인 딕션 문제를 그때 해결했습니다. 그게 제가 기억하는 세 번째 기적. 그리고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하죠. 근데 저는 자산보다 경험치에 올인했습니다. 레슨비, 해외 연수비, 연극, 뮤지컬, 티켓값 이런 데 돈을 다 썼어요.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건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가족이 아파서 수술비가 막 들어가니까 제 계획이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. 누구에게나 가족의 병화는 있을 수 있죠. 근데 저는 그걸 예상 못했어요. 그때 저는 빚을 지려고 했고요. 그때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갚는 생활이 시작될 뻔했죠. 근데 그때 개그맨 선배 중에 박성호라는 분이 굉장히 큰 돈을 해줬습니다. 너 계획하는 일들 차질 없이 해. 그러면서 그 당시 문제를 다 해결해줬어요. 물론 지금은 다 가봤습니다. 그 순간이 제가 기억하는 네 번째 기적입니다.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정적으로 지내는 어른이 돼 있더라고요. 해운대 구청 산하기관의 센터장으로 자리 잡고 열심히 살고 있었죠. 그동안 쌓은 경험치로 드디어 문화행정을 시작을 한 거예요. 제법 꿈에 가까워집니다. 그리고 30대 후반이 되니까 그동안 겪은 시행착오들이 학습이 돼서 나름 안정적이었습니다. 예비자산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이런저런 돌발 상황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. 제가 극우몰이 일베몰이를 당해요. 민원 테러, 누군가가 떼법으로 김영민 센터장을 끌어내리기로 결심을 한 거죠. 조직적으로. 당시에 저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버틸 방법이 없었어요. 일단 사퇴를 했고요. 이왕 이렇게 된 거 하고 싶은 말 실컷 해보자. 그리고 유튜브에 집중을 했죠. 근데 3개월 만에 10만 유튜브가 되면서 제가 위기를 넘깁니다.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, 그게 제가 기억하는 다섯 번째 기적이에요. 이 이상 바라는 게 죄송할 정도로 그동안에 많은 행운이 따라줬습니다. 근데 혹시라도 또 한 번의 기적이 남아있다면 저는 그게 제 공천과 당선이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국내외에서 문학의 이곳저곳을 경험하면서 20여 년간 연구한 게 있어요. 작은 기관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축제 조직위원장 하면서 나름 정리가 됐습니다.
일단 공공문화시설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을 준비했어요. 그리고 너무 많은 지역 축제들 구조조정하는 기준, 그것도 좀 준비해봤습니다. 그리고 행사 대행 계약이랑 민간 위탁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. 그 문제들을 어떠한 법령으로 컨트롤을 할지 그 길도 조금 찾았습니다. 그리고 이 나라에는 예술단체로 위장한 정치단체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이 흘러갑니다. 그 예산들을 갈등 없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도 좀 짜봤습니다. 제가 진행해야 돼요. 이 문화 쪽이 정치가에게는 전문성이 없고 전문가에게는 정치력이 없습니다.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가 직접 추진체가 되기 전에는 뭐가 진행이 안 되겠더라고요. 어떤 정치인도 제 비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주지 않습니다. 그 어떤 정치인도 남을 위해서, 김영민을 위해서 문화계의 집단행동을 감당하지 않습니다. 무조건 제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요. 기적 같은 일이지만 지지자가 많으면 그 꿈은 조금 가까워집니다.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저 좀 지지해 주십시오.